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주말간에 러시아군이 2,000명 넘게 죽었습니다. 2,100명의 러시아군이 죽었는데요. 당연히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완전히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흐무트를 주로 공격하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은 자신 면피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내분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저께는 1,010명이 죽었고요. 어제는 1,090명. 합해서 2,100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사상자를 냈는데 하루에 3개 대대씩 이틀간에 걸쳐서 6개의 대대 병력이 그냥 죽은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부상자까지 합하면 6, 7천 명 정도가 무력화됐다라고 하는 엄청난 피해를 이번 주말에 입은 겁니다. 전차는 10대와 8대 격파, 장갑차는 20대와 7대 격파, 차량은 7대와 4대 격파, 특수장비, 이건 뭐 방공무기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그저께 2대 격파, 그리고 야포는 8문과 4문 격파, 다른장 로켓은 그저께 2문 격파. 즉 이렇게 보면 그저께 1,010명이 죽은 전날 포병대대도 거의 뭐 1개 정도 대대가 사라지고 장갑차도 20대, 전차일 때 그러니까 저 기계와 장비도 1개 대대분이 사라진 겁니다. 안 그래도 없는 기계와 장비 뭐 굉장히 치명적으로 사라진 거죠. 그리고 무인 항공기 그저께 1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자, 이거 뭐 간단하게 제가 좀 보시게 되면 바흐무트 전황, 뉴욕타임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원래 이 바흐무트에서 이 남쪽으로 돌출부가 이만큼 있었는데 그게 전부 경합 지역으로 바뀌고 러시아군의 이 통제 지역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이 북쪽도 바흐무트 쪽으로 완전히 에워싸서 이 차시베아르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북쪽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라졌어요. 러시아 통제 지역이 빨간색이 많이 사라진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러시아가 밀리게 됐는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 상황을 보면요. 노르웨이가 우크라이나의 나삼스 지대공 미사일을 2개 포대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나삼스 같은 경우에 발사대가 또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총 9개 발사대를 준다라고 하니까 뭐 여러 좀 그 큰 영역에서 방공 능력을 즉 미사일 요격 능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노르웨이와 전투기 조종사 위탁 훈련 협상 중이다. 노르웨이에도 F-16이 있어요. 그 F-16을 지금 F-35로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아마도 노르웨이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면서 노르웨이의 F-16을 제공받는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 중인가 봅니다. 부디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대부분 소수민족이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러시아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지방에 있는 소수민족 자치공화국 이 사람들의 희생자 비율을 보면 완전히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뭐 이런 대도시 사람들은 비교적 뭔가 뇌물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피해가는 이 징집, 동원을 피해가는 어떤 구멍이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힘없는 지방에 있는 소수민족 끌려가서 많이 죽었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거 다 알려지면 소수민족들 독립하겠다고 나서지 않을까요? 또 이런 것들을 계속 소식을 퍼뜨려 주면서 소수민족 자치공화국들과 이 중앙정부의 갈등을 야기하는 심리전일 수도 있죠. 이런 심리전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내무부가 전범 행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는데 이거 구축 잘해서 끝까지 단죄하겠다라고 선포를 해서 전범 행위자들에게 이제 겁을 조금 먹게 만드는 것이죠. 자, 우크라이나 내무부가 강습 근위대 28,000명 편성 완료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또 강습 근위대 여단을 8개를 만드는데 그거 이제 8개 완료했고, 그런데 너무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모집에 응하니까 추가 모집한다. 그래 놀랍게도 이 강습 근위대 모집하는데 여기에 여성들도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이런 거 조금 본받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병역의 의무, 이거 남자 여자 구분할 거 있습니까? 여자도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같이 지는 것은 어떨까? 그게 요즘 뭐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목소리, 여성들의 권익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도 이제 이런 북유럽 또 우크라이나 상황,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북유럽의 스스로 우리도 징병해라 라고 하는 그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선진국이고 하니까 우리 여성들도 좀 그런 쪽으로 인구가 이제 없으니까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ISW,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러시아가 정보 공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정보 공간이 뭡니까? 이런 것도 정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짜 뉴스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이 가짜 뉴스를 확 퍼뜨려 가지고 야 러시아가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정당하다. 저 우크라이나 나치가 나쁘다. 뭐 이런 것들 해서 명분 쌓고, 그리고 러시아가 잘 전쟁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있는 것처럼 하고, 아니 이기고 있는 것처럼 하면 세계 랭킹 2위 군사력이 1년이 지나도록 왜 이러고 있습니까? 못 이기고 있으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런 유튜브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서 러시아가 이 통제력을 상실해서 이제는 가짜뉴스가 안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모스크바 도심 외곽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대폭발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는데 엄청나게 커요. 야, 완전히 그냥 이 연기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이 현지 파르티잔이 공격을 했나 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여러 곳에서 계속 뭔가가 사건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불안하겠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연일 국경 지역의 러시아군 감시 초소를 파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국경 안이라고 해서 안심할 건 못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포리자의 가정집에 여기에 이제 러시아군이 점령했다가 빠진 곳인데 여기에 러시아군이 박격 포탄을 이용해서 부비 트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이라고 왔는데 문을 열었는데 그게 박격 포탄하고 연결돼 있고 문을 열었는데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2명이 사상했다. 정말 나쁜 놈들이죠.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입니다. 이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은 강경 이념을 조직화해서 재편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강경화된 이념의 성향을 보이면서 완전히 그냥 이 골수 뭐 이런 사람들 모아서 극단에 있는 그런 이 민족주의자들 모아가지고 한번 정치 세력화하겠다. 자, 이런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우크라이나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 동영상이에요. 막 뒤에 막 기관총 소리 들리고 막 포소리 들리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자기가 우크라이나를 전부 다 점령하겠다.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정치인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정치인 선언하는 이 정치 세력화 그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그 성향의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 세력화하는 것을 과연 보고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제는 뭐 정말 내분에 들어가는데 이 바흐무트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마구마구 깨지고 있는 게 이런 이유가 다 있는데 그 이유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러시아군의 탄약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은 여러 보도들을 통해 전해드렸을 텐데요. 러시아가 애초에 예비군들을 고깃덩어리, 즉 총알바지로 생각하고 동원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동원된 러시아 예비군들이 제대로 된 훈련과 장비, 물자 공급 없이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는 여러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독립 매체들이 유가족들과 취재를 통해 러시아 동원 예비군의 상황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3월 12일 리포트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운영되는 러시아 독립 매체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취재한 기획보도 프로젝트 미래는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애초에 예비군들을 총알바지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총알바지로 사용했습니다.
볼고그라드 지역의 유가족들이 전선에서 전사한 예비군들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영상, 편지 등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동원된 예비군들은 동원 후 2주간 그 어떤 훈련이나 보급, 식사도 제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예비군들은 막사 안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거나 부대 밖으로 나가서 음식과 생필품을 자비로 사와 동료들과 나눠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부대 장교들에게 훈련을 시켜달라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해당 부대의 지휘관들은 훈련장에 예비군들을 모아놓고 저격용 소총으로 10발의 공포탄을 쏘는 시범식 교육만 보여주고는 너희들은 고기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핀잔을 준 뒤 예비군들을 해산했습니다. 이들은 2주간 더 방치됐다가 크림반도의 잔코이로 보내져 그곳에서 군복과 소총을 지급받았는데요. 그곳에서 실시된 특별 정신교육을 받고 그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믿지 말라. 그곳의 여성, 노인,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모두 테러리스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디인지 모를 전선에 투입됐는데요. 이들은 최전선 참호에서 연일 폭격과 폭격을 받았지만 크림반도에서 최전선으로 보내졌을 때부터 단 한 차례의 탄약 보급도 받지 못해 빈 총을 들고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첫 작전 투입은 지휘관이 기동 돌격대로 부른 부대에 편입된 뒤 공세작전에 나선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아군의 박격포 사격이 시작되면 빈 총을 들고 승리를 위하여 라는 함성을 외치며 적진으로 달려가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작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지휘관들에게 빈 총을 들고 뭘 하라는 것이냐, 전당포라도 가라는 것이냐 라며 격렬하게 항의했는데요. 이러한 항의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몇 차례나 같은 돌격전을 강요받아 최초 볼고그라드에서 편성되었던 부대원 대부분은 전사자가 되었습니다. 극히 일부의 생존자는 중상을 입고 불구가 된 상태로 시신들과 한 트럭에 함께 적재되어 후송된 뒤 볼고그라드로 돌아와 관련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이들은 귀환 이후 연방보안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며 억울함과 분노에 찬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독립매체와 범야권 정치 세력과 함께 이 같은 진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부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크렘린 권력자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빈총 들고 돌격해라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볼고그라드 여기 좀 꽤 큰 도시인데 인구 한 110만 되는 도시죠. 여기에서 동원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몇 달 있다가 크림반도 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군복을 지급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인데, 야, 이거 뭐 좀 나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들어가면 뭐 여성, 노인, 어린 할 것 없이 전부 테러리스트니까 보이는 데 다 쏴 죽여.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딘지 모르는 데로 끌고 왔는데, 총은 없고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뛰어가. 승리를 위하여 하고 뛰어가. 그리고 살았어. 살았으면 또 뛰어가. 또 살았어. 또 뛰어가. 그래서 결국 다 죽고 돌아올 수 있는 건 중상을 입은 사람만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중상을 입은 사람도 그냥 시신, 갈갈이 찢겨진 그 시신들하고 트럭에 같이 얹어가지고 그냥 아유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왔는데 어디 가면서 이렇게 떠들까봐 FSB가 감시가 붙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진실은 알려지게 되죠. 아무리 우리나라에도 러시아 진짜 그렇게 좋아서 지금 막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진실은 이런 식으로도 밝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푸틴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이 전몰장병에 대한 추모를 하러 갔는데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산을 씌워주려고 하니까 우산 치워라. 나는 그대로 맞겠다. 왜? 우리 선배들이 참호에 들어가서 우산 쓰고 참호에서 싸웠겠냐. 그런 선배들을 참배하면서 내가 우산을 쓴다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이 장대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한 거 다 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좌파들, 이 사회주의자들 쇼는 그냥 일각에는 있죠. 오직 쇼 아닙니까? 쇼. 모든 것이 쇼고 밖에 보이는 모든 것은 거짓이고 라는 거. 이 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바흐무트 상황 보겠습니다. 공격 작전을 수행할 때는 방어 측의 병력 대비 3배 이상의
병력을 동원해야 승산이 있다는 것이 전술의 기본 상식인데요. 최근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며 바흐무트 주변을 야금야금 장악했던 러시아군에게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에 급격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일대의 병력을 대폭 증강해 도심 외곽 지역에서의 반격 작전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이러한 공세적 조치로 바흐무트에서의 러시아군이 병력 우위의 이점을 상실하고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3월 12일 전했습니다. 바흐무트 일대의 우크라이나군이 크게 늘어났다는 정보는 러시아 측 워싱턴 소식통들로부터 나왔는데요. 이들은 지난주 중반부터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도심은 물론 도심 외곽 지역에도 증원 병력을 대거 투입해 러시아군을 병력에서 압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흐무트 전선의 러시아군은 바그너 그룹과 공수군, 루안스크군을 모두 합쳐 4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현재 이 지역 우크라이나군의 숫자는 7만 명이 넘는 규모이며 우크라이나가 이곳에서 대규모 반격 작전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지난주부터 작전 보완을 크게 강화하기는 했지만 우크라이나 측 워싱턴 소식통들도 바흐무트 일대의 우크라이나군이 증강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는데요. 제93 기계화 예단이 맡았던 도심 방어전에는 개전 초 키우 방면에서 활약했던 제241 영토 방위 예단이 8개 대대 완편 상태로 증원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바흐무트 북부에는 제17 전차 예단을 중심으로 제30 기계화 예단, 제67 기계화 예단, 제12 작전 예단 등이 식별되고 있고 바흐무트 남쪽에는 제4 전차 예단과 제63 기계화 예단, 제24 에이다르 돌격대대, 제28 기계화 예단과 제24 기계화 예단 등의 부대가 식별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지역에 추가 투입된 영토 방위 예단과 보병 부대들은 대부분 차륜형 장갑차나 M랩, 픽업 트럭 개조 테크니컬이 편성된 차량화 부대 편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워싱턴 소식통들은 러시아 측이 주장하는 7만 명 투입설은 과장이라면서 현재 바흐무트 전선의 우크라이나군 병력은 최소 3만, 많게 잡아야 4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흐무트 전선에서 그동안 러시아가 점해왔던 압도적인 병력 우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주말 동안 바흐무트 도심 동부 주택가와 남부 평원지역, 북부의 M03 고속도로 축선에서 부분적 역습을 벌여 이틀 동안 2,000명 넘는 러시아군을 사살하고 수천 명의 부상자를 만드는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역습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은 대부분 기계화 보병 또는 차량화 보병이라는 점이고 밀려나고 있는 러시아군은 대부분 중장비 없는 경보병들이어서 전투의 양상이 전투보다는 소탕전에 가깝다는 점인데요. 바흐무트 배후에 예비대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러시아군,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 급히 병력을 빼오지 않으면 바흐무트를 시작으로 전선이 급격히 붕괴되는 일대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흐무트 드디어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세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선을 전하고 있는 이 군사 마니아 워싱턴 소식통들이 러시아 측, 우크라이나 측 뭐 이렇게 있죠. 러시아 측에서는 야 지금 이 러시아군 4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군 7만 명이나 돼. 그래 빨리 지금 더 증원해야 돼 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군은 아니야 러시아군 니들 4만 명 맞는데 우리는 지금 뭐 3만 명 많아야 4만 명이야 괜찮아 니들 더 안 와도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흐무트 지역에서 식별되고 있는 사진들 이게 이제 띄엄띄엄 부분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장비들이 올라오고 있냐. 이게 이제 M113 장갑차죠. 미국제 M113 장갑차. 이 장갑차가 한 800대 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군도 K200 장갑차 운영하고 있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M113 장갑차 운영하는 부대 따로 있겠죠. 그리고 전차 T-72 보이네요. 또 이 전차 부대 따로 있겠죠. 또 M랩 미국에서 지뢰방어 장갑차 이런 거 엄청나게 받았을 텐데 이것도 운영하는 부대 당연히 이 부대나 이 부대하고는 또 다른 부대겠죠. 또 여기 러시아제 BTR-80 차량용 장갑차 이 부대는 또 이 부대하고는 또 완전 다른 부대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장비들이 바흐무트에서 식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래는
그 체첸 여단 등 이 바흐무트에서 오랫동안 싸웠던 그 부대들을 빼주면서 제93 기계화여단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93 기계화여단 단대호 마크죠. 그런데 여기 보병이 하나 또 들어왔어요. 보병여단이. 이게 뭐냐? 바로 제241 영토방위여단이다. 우리로 치면 이제 향토예비군 부대다 이건데요. 이거 8개 대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개 대대에 600명. 그런데 여기는 이제 순전히 그냥 이 보병부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 포병 지원부대 이런 건 없대요. 오직 그냥 전투 보병대대 뿐이라고 하는데 그 보병대대는 대부분 이제 테크니컬 차량이나 M랩 아까 본 이런 M랩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차량화 상태의 보병부대들이 8개 대대가 들어온 거예요. 이 바흐무트 이 안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영토방위여단 8개 대대가 600명씩 한 개 대대인데 이것만 해도 4,800명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요소에 방어를 하고 제93 기계화여단 이게 이제 전차와 장갑차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기동방어 또는 기동공세를 하는 것이고 이 바흐무트 전체로 봤을 때 바흐무트 북쪽에는 제17 전차여단 남쪽에는 제4 전차여단이 마크를 하면서 북쪽과 남쪽에서 각각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러시아군은 이 뒤가 텅 비었다. 그냥 여기에 바그너 그룹, 공수군 이런 식으로 치고 있는데 그 뒤에 이런 식으로 후속 제대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얘들이 무너지면 그냥 포파스나야까지 확 밀리는 것이고 포파스나야까지 밀리면 세베로도네츠크까지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 왜? 너무나 오랫동안 별 의미도 없는 이 바흐무트를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병력을 갈아 넣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까 최초에 보셨던 그 지도를 다시 보시게 되면 원래는 러시아군이 이만큼 나와 있었죠. 그거 지금 주말간에 다 사라진 겁니다. 통제권이. 북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나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주말간에 다 사라진 겁니다. 그동안은 러시아군이 압도적인 병력 우위로 계속 15명씩 쪼개가지고 보내고 죽어도 또 보내고 15명 죽으면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 병력 우위가 사라지고 교환비가 5대1, 7대1이라고 하니까 러시아군이 100명 죽을 때 1000명 죽었으면 여기는 200명 죽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병력은 똑같은데 며칠 지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게 바흐무트의 현실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은 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겠다. 다 점령해서. 이러면서 지금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저거는 이제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거죠. 나 좀 살려줘. 내가 있어야 전쟁을 이긴다니까. 이제 이런 건데 저런 식으로 내부 권력 투쟁에 완전히 그냥 이제 전선은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전선 상황인데 소식 들어온 대로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 국방TV를 통해서 한국군 심층 분석, 한국군 전쟁 사흘도 못한다. 우리 치장물자, 전차, 전투기, 장갑차 도대체 몇 대가 치장되어 있냐. 이거를 알려드리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노딱을 먹었죠. 그래서 제가 군사TV로 바꿔서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모쪼록 그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보셔서 우리 국방 현실이 이렇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될 내용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균 군사TV 해당 동영상 한국군 전쟁 사흘도 못 버틴다. 꼭 좀 봐주시고 여러분들 공감해 주시고 대한민국 안보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사TV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